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과 그것으로 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 갈등이 있다. 좀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또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근데 먼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죠. 엄청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저 때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MZ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 한국이 두 번째다. 이 근거 없는 얘기. 그리고 뭐 유대인들 노벨상 엄청 많이 받고 미국을 막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 그런 얘기 맨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 되게 막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 막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저희 학교에 시몬이라고 있었어요. 시몬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시몬이 있었고 제 친구 형은 아로니 형 있었어요. 아로니 형.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그런 꼭 유대인 이름 가진 친구들 있죠. 또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요한이, 요셉이, 다윗이, 사라 이런 친구들 엄청 많죠. 우리 가수 요즘 뉴진스 다니엘 그런 친구도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렇게 유대인들 이름이 되게 가까이 있고 또 탈무드 같은 거 항상 되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죠. 탈무드 어릴 때부터 맨날 보고 저희 동네에 가나안 식당이라고 있는데 가나안이 이것도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식당인데 한정식 집이에요. 한정식 집. 한정식 집인데 가나안 식당. 이거 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다는 거죠. 한정식인데 가나안 식당이라고 할 정도면 아주 가깝고 익숙하고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대인에 관한 것들이.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은 한국 최초의 축구단이 할렐루야 축구단입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아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엄청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막 친숙하게 생각하고 막 가깝게 느끼고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잘 보기 어려운데 미국이나 유럽에 다니다 보면 그 깻잎 모자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제가 엊그저께 영화 로키를 보고 있었는데 로키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분이 머리에 깻잎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으시죠? 저 로키 코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을 하면서 지금 저 사제가 저 모자를 쓰고 왔는데 저런 모자를 쓴 깻잎 모자를 쓰신 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여행 저번에 간 적이 있는데 출장 때문에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섰는데 제 앞에 저렇게 깻잎 모자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게 뭐 유대인인지 뭔지 그냥 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그 깻잎 모자 쓰신 분을 그냥 옆에서 줄 서 있다가 살짝 쳤습니다. 쳤다기보다 살짝 닿았죠. 몸이 닿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 좀 터치하지 말아달라. 나에게 닿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좀 민감하신 분인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비행기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분은 복도 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제 옆에 앉으니까 저랑 몸이 안 닿으려고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되게 막 닿기 싫어하는 그런 이게 엄청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저를 이렇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가고 싶다 하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비켜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복도로 막 멀리 나가더니 가라고 저한테.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랑 몸이 닿으면 이게 뭐냐면은 막 굉장히 더러운 게 자기 몸에 접촉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전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화장실 막힌 거 뚫다 보면 물 묻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물 튀기면, 그 더러운 물 튀기면 기분 나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이방인이 자기랑 접촉이 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엄청 기분이 나쁜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유대인 관련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야 된대요. 통곡의 벽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되게 막 친숙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막 되게 좀 별로 그냥 이방인입니다.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성, 극단적인 분들이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들은 자기 선민의식이 있고 엄청 자기들이 다 다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다. 자기들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보세요. 10월 7일에 이번에 이스라엘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근 마을에 침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민간인들 학살하고 미사일 공격도 하고 엄청 심하게 전례 없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 공습을 하고 또 지상군도 파견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알고 계신 얘기니까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보시면 초록 색깔로 된 곳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가자 지구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서안 지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의 동쪽인데 왜 서쪽이라고 하냐면 이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라서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독립하기 전의 모습이고, 이제 독립 직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습이고, 이제 이게 전쟁을 거치면서 세 번째,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하고 갈등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 지도 볼 때마다 약간 이런 그 포켓몬 단대기 닮았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뭐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왔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여기 있는데요. 우간다가 사실 이스라엘보다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 훨씬 좋아요. 물도 많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로 갈까, 우간다로 갈까, 팔레스타인으로 갈까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토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막 땅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로 오게 되니까 원래 사람들이랑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제주도에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주도 땅을 사서 이주를 막 해오다가 나중에는 제주도는 중국이다라고 이제 중국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제주도민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주를 오고, 거기서 나중에는 여기 우리나라다 이제 건국을 하니까 그 아랍 사람들, 원래 살던 아랍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아랍 계통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랍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형제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요거를 자시할 수가 없다 해서 그 후로 중동에서 전쟁도 4차례나 하게 되고 되게 풀기가 힘든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냐, 사실 독립 이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제였어요. 성경을 보면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는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틴,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 골리앗이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제 싸웠다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때 필리스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서 민족이 달라지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이름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라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신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자비를 베풀지 말고 싹 없애라,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자비를 주지 말고 모두 없애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후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염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초강경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 약속의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냐, 반드시 다 없애야지, 저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아니면은 다 이방인이에요. 더러운 존재, 닿기만 해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팔레스타인 이방인들과,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저한테 이상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방인들과 이 아랍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지, 이런 초강경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편에 역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특히나 하마스,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괜히 들어와서 난리다, 우리 이 유대인들 싹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한 팀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강경파들의 의견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들의 약속의 땅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다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팔레스타인도 하마스 같은 쪽은 원래 우리 땅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을. 그래서 엄청 강한 이야기들이 붙으니까 이게 중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되게 안 좋은데, 옛날엔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싸울 거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1990년대 이제 막 냉전이 끝나고, 남아공도 막 아파르트헤이트 끝나고 막 넬슨 만델라 대통령 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잖아요. 냉전 막 소련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도 괜찮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회담이 있었고,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로 인정한다, 두 국가를 한 지역에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도 철수도 하고 자치도 하고 막 서로 잘 해보자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1994년에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93년에 오슬로 협정을 맺고 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외교부 장관도 같이 받았어요, 셋이서. 이제 전 세계가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때 당시.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화해를 하려나 보다.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 1995년에 이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암살당합니다. 왜 암살당했겠어요? 아까 전에 그 초강경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이제 암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암살당해버리니까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죠. 그 후로 계속 안 좋아지고 하다가
지금 사태까지 나온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아니 왜 오슬로에서 협의를 다 했는데 이걸 이행을 안 하냐고 하는데 쉽게 그걸 못 하죠. 그거 하자고 하면 총 쏴버리는데 죽이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점점 더 이제 좀 심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요번에 하마스 사태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게 아프리카에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곡물가가 식량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유가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아프리카에 이런 식량 관련된 무역이 많았었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은 그런 정도의 그 정도까지의 경제적인 문제는 안 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뭐 왜냐면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와 무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또 아프리카가 주로 수입하는 게 완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무역하는 거는 이런 완제품보다는 뭐 에너지나 농업, 뭐 국방 또 뭐 이런 사이버 같은 보안, IT 관련 이런 거랑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에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스가 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그게 좀 폐쇄가 됐습니다. 지중해 가스도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에 좀 불확실성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요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적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후에 50년대, 60년대 계속해서 이제 농업이나 의료 같은 걸 협력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3차 중동 전쟁, 우리나라 7일 전쟁, 6일 전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1967년이에요. 67년에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좀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외교 관계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라위, 레소토, 스와질랜드, 지금 에스와틴이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이 정도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싹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당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같이 하지 마라. 해서 이런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외교 관계가 싹 끊어져 버렸어요. 1973년 이후로. 그랬는데 뭐 차츰 다시 좋아졌죠. 왜냐면 힘들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게 많으니까. 팔레스타인은 사실 뭐 거의 국가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츰 다시 좋아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도 많은 노력을 했죠. 1978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고 1982년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도 중동 지역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이런 평화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아랍 국가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고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끊으면 우리가 석유도 싸게 공급해주고 금융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했는데 외교 관계도 끊었는데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점차 다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1993년에 아까 말씀드린 오슬로 협정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그 노벨 평화상 받았던 그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화 분위기로 가는구나 하면서 현재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44개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게 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가 텔아비브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협력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는 너무나 극단적인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다른 쪽이랑 서먹해지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잘못하면 분열의
이런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한국에도 그런 문제 있죠. 친척들이나 친구들하고도 별로 잘 말 안 하는 그런 문제, 절대 섞일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건 이제 말을 꺼내지 않는 게 편한데, 이번처럼 막 국제적인 외교 상황이 터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쫙 하고 좀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도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이슬람 계통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계통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북아프리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마그레브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요렇게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이렇게 북쪽 사하라 지역 이슬람 국가들이고 여기 소말리아까지 이슬람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은 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경제적인 이점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지하는 게 더 유리하죠. 뭐 여러 가지 당연하죠. 근데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또 아랍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형제인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냐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아까 이스라엘 총리 암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총리 암살당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암살당했어요. 1981년에. 예전에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는 막 전쟁도 하고 엄청 살벌했던 사이인데 계속 이제 이집트가 깨졌죠. 그랬는데 1981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좀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려고 이분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암살당했죠. 왜 암살당하냐 말씀드렸죠.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극단주의자들이 남아있고 이 극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만약에 야 우리가 이스라엘 지지한다. 이슬람 나라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지한다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다만 이때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지 지금 하마스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좀 잘 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제 좀 둘러둘러 말을 합니다. 차마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모로코가 있습니다. 모로코는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북부의 서쪽 끝단에 있죠. 모로코는 2000년에 이스라엘과 단교를 했었는데 서사하라 여기 이쪽 모로코 남쪽에 있는 이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2020년에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별로 안 좋았어요. 관계가. 근데 그 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은 좀 자제해라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수도 라바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단교해라. 요런 식의 시위를 하니까 이게 좀 되게 부담되죠. 모로코는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저런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도 당연히 여긴데 알제리도 당연히 이슬람 나라죠. 알제리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초기 요번에 팔레스타인과 알제리는 완전한 연대가 있다. 우리는 엄청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 여기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하게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알제리가 뭐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전쟁을 하면 이 근방 나라들이 하지, 알제리는 여기까지 가서 뭐 전쟁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만 내는 거죠. 어떻게 뭐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알제리는 우리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하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에서는 어떤 외교적인 얘기를 이스라엘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좀 힘든 나라는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보시면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웨스트뱅크,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뱅크고, 여기가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에서 이 되게 좁아요. 가자지구가 서울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3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말고 해외로 통하는 통로가 이 좁은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와의 국경입니다. 이집트와의 국경이 있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에서 뭔 일이 터지면 다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이집트는 저 국경을 열고 닫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외교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렇게 잘 써먹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난민들이 막 우르르르 들어올 그런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들도 가자지구에 계시던 분들도 요 통로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집트는 되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되게 경제가 안 좋고 또 시리아랑 수단에서 난민이 900만 명이 또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을 더 받는 건 너무 힘들다. 이집트 안 그래도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12월에 이집트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는 이런 혼란을 되도록 피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가 없고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아공이에요.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남아공 여기 있죠. 보통 이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교권이라고 했는데 남아공은 완전 남쪽에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이슬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인데도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예전에 자기들 백인 지배 시절에 아파르트 헤이트처럼 비슷하다. 그런 꼴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백인 지배 시절에 자기 아파르트 헤이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은 거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만델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전쟁이 빵 터지니까 남아공 정부에서는 이게 팔레스타인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알 악사 모스크라는 그 성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있는 이슬람 그 사원인데 이 알 악사 모스크와 여러 이슬람 성지들을 이스라엘이 무단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떻게 딱 팔레스타인에게만 잘못을 말할 수는 없다. 요번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마스의 공격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도 말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좀 재밌죠. 기독교 나라인데 남아공이 예전에 자신들의 이런 경험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건 전 좀 재밌었어요. 조사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떤 곳이냐면 주로 친미 국가들이 많습니다. 친미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케냐, 제가 있었던 케냐죠. 동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이스라엘 쪽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케냐나 뭐 이런 우간다나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게 많고 특히 케냐는 테러를 엄청 싫어합니다. 케냐 사람들은 왜냐면 케냐 사람들이 테러를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그
그래서 저런 테러를 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알카에다나 알샤밥이나 이런 이스라엘 극단주의 단체들이 만약에 뭐 소말리아나 이런 자기네 나라에서 테러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까지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막 폭탄 터트리고 해봤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나라에서 터트리려고 하는데 주로 가까운 케냐에 와서 터트립니다. 케냐에 와서 폭탄을 터트립니다. 이게 나쁜 놈들이죠. 예.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을 향한 이런 테러기 때문에 굉장히 질도 안 좋고 나쁘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는 요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그 아프리카 정치인들은 SNS 활용을 참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케냐는 테러 때문에 맨날 괴로움을 당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나라 케냐 와가지고 막 폭탄 터트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테러를 진압할 때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2019년에 호텔에서 폭탄이 터졌거든요. 그때 두짓 호텔이라는 곳에서 폭탄 터졌는데 거기가 그 리버사이드라고 저도 자주 다니던 길이에요. 맨날 저도 다니던 그 길인데 그 길에 있는 폭탄이 터져서 그때 당시에 LG전자 직원분들이 근처에 계셨었어요. 그 폭탄 터졌던 호텔 바로 옆에 근처에 LG전자 직원들 계셨었는데 그때 그래서 한국의 언론에도 나오고 막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런 테러도 있었고 요건 그나마 좀 작은 규모였고 그 전에 또 쇼핑몰 테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쇼핑몰 테러도 있었는데 저도 자주 가던 쇼핑몰이었어요. 엄청 자주 가던 쇼핑몰이었고 되게 좋은 쇼핑몰이었는데 그 쇼핑몰에 테러리스트들이 점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제 인질로 잡아서 자기들의 막 조건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이슬람 극단 세력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케냐는 좀 테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런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을 걸면 그걸 안 들어줘요. 그냥 무시하고 진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질들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죽고 또 테러리스트들도 이제 진압이 되긴 했지만 피해가 엄청 컸죠. 그 쇼핑몰 안에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인질극을 벌였었는데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쇼핑몰 테러가 있었는데 그 쇼핑몰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문 열었더라고요. 저 몇 년 전에 다시 문 열었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케냐의 법이 바뀌었어요. 케냐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몰 같은 곳에는 진입로 같은 데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테러리스트 몇 명이 장악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후로 생기는 이런 쇼핑몰들은 진입로가 굉장히 넓고 함부로 이렇게 막 장악할 수가 없게 구조가 바뀌었어요. 건물들이. 뭐 미국 대사관 테러도 있었고 하여튼 케냐 사람들은 테러 너무 싫어해요.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스라엘이 딱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케냐도 되게 이스라엘 좋아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케냐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또 이스라엘의 인기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고 연대하려고 이스라엘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 기술이나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협력을 하는 중이고 신재생 에너지나 뭐 보안 같은 거 특히 이제 국방 쪽으로 되게 많은데 뭐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같은 나라, 뭐 되게 많은 나라 더 많습니다. 뭐 카메룬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스라엘 군수품 수출이 306% 증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제개발협력청에서는 마샤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부룬디와 협력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빈곤, 기아태치,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자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AU라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칸 유니언인데 이걸 줄여서 AU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연합 기구예요. 굉장히 큰 기구인데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연합에 가입되어 있고 여기서 아프리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가입을 하고 싶었어요. 옵저버라는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 AU 행사에 참석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이제 AU 옵저버라는 게 있는데 2021년에 이스라엘이 AU 아프리카 연합의 옵저버가 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친하게 외교 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알제리나 남아공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들이 항의를 하게 되면서 2023년 2월에 올해 초에 AU의 옵저버에서 못하게 됩니다. 정지가 됩니다. AU 정상회의 개막식에 이스라엘 외무부 직원이 담당 부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 버려요. 그때 당시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었죠. 이스라엘이 AU에 들어오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해지기도 어렵고 안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러한 게 나타난 것이 저번에 AU에서 있었던 그런 사태들. 근데 이제 재밌게도 팔레스타인은 2013년부터 AU 옵저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팔레스타인은 가입시켜 주는데 이스라엘은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2005년부터 AU 옵저버 국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은 뭐냐? AU에서도 하는 말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요번에 전쟁에 관해서 충돌을 멈춰라. 충돌을 멈추고 예전에 오슬로 협정 그때 했던 거 다시 해라. 왜 안 하냐? 이행을 하지 않냐? 1993년에 오슬로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지 않았냐? 요거 다시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요 두 극단적인 세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다른 쪽의 사람하고 세력하고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해지기 때문에 참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나라들은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되게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디 한 곳을 지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반대편 나라들하고는 외교적으로 되게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거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선을 잘 안 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분열될 수도 있다. 물론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엄청나게 막 심화시켜서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그 두 나라가 더 충돌이 심화될수록 한쪽에 있는 반대편 진영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안 좋은 얘기가 오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향도 엿볼 수가 있죠. 이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갈등 때문에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전쟁에 참전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외교적인 사례들이 쌓이면서 서로 분열되고 대립이 심화되고 뭐 나쁜 안 좋은 말이 서로 나오고 하면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연합하고 단결해야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54개 나라, 55개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단결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버리면 나는 여기 지지하는데 너는 거기 지지해? 그러면 나 너 싫어.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아프리카는 단결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든 게 AU고 한데 그것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해서 정말 떨렸고요.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이 저녁에 늦은 밤에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또 다음 얘기도 재미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